속성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요. 어. 와, 얘기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연결돼 있고. 그래서 네. 올해 그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나고 3월 10날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아주 저명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지금도 떠 있어요. 우리가 한국 대선에서 보지 못한 것들. 그런데 그런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 쓴 필자가 수석 한국 위원장이에요. 수석 분석관. 오.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대선 다음 날 그 아티클에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아가지고 네. 제 페북에도 소개를 했는데 음. 그때 한국의 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제 당선자죠 그때는 그 대선 때 젠더 갈라치기. 와 그 강한 보수 성향 여성가족부 폐지로 예. 대표되는. 이걸로 집권을 했는데 이게 자기들로 봐서는 극우 정치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 조짐 같아 보인다 그러면서 네. 한국 정부의 그 한국의 트럼프가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경고장을 날립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아티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뒤에 네. 저 캐나다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그 위원회 거기서 뭐 아시안 패시픽 인스티튜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도 거기서도 같은 시기에 나오고. 비슷한 예. 글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정체불명의 처음에 저 지도자를 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원래 기존에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초월해서 네. 어쩌면 새로운 자기의 연합 지지 세력을 만들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류의 네. 그 어떤 보수 정치와는 결별을 하는 구보수죠. 이런 신보수의 길을 갈지도 모른다. 그 역할을 유승민, 이준석 등 당내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일정 정도 뒷받침하는 신보수주의의 길로 갈지도 모르겠다. 뭐 이준석 대표도 있었으니까 그때. 그런데 요게 입각하고 공직 인사를 할 때 산산이 깨졌어요. 그때 다 깨진 거예요. 이 개대가. 초장에 예. 깨졌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3, 4월이 4, 5월입니다. 네. 이때 다 깨진 거거든.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에 그 저기 서강대 그 손호철 교수 칼럼이 네. 자기도 혹시 기대했는데 인사하는 거 보고 다 틀렸다. 저거는 명백히 구보수로 획이다. 이 협치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때 지식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예. 이렇게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영남 보수 그 중에서도 이제 저기 구보수로 뭐 대구 시민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뭐 수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뭐 대단하죠. 거기 또 민주화 열기도 대단했었고. 많아요. 네. 그런데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공교롭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TK 의원이 다수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 신보수나 자유주의 리버럴 보수 이런 세력이 장관 인선을 하면서 급격히 퇴조를 합니다. 분명히 대선 때까지는 살아 있었거든. 그렇죠. 대선 때는 여러 인사가 보면 그래서 새로운 보수이기도 했었고. 이것이 이제 기시감이 있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랬어요. 대선 때 보십시오. 김종인 경제민주화. 저기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그 공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그걸로 어쨌든 표를 많이 얻었죠. 예.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제 임박하고 이럴 때부터 해서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김종인, 이상돈,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때 7인회라고 있었어요. 그 막내가 이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롯데 호텔에서 정치인 박근혜를 자문하던 인물들이 다 쫓겨났어. 거기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 대사를 간 이수혁 대사도 거기 멤버였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수혁 대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박근혜 정부 이제 1년쯤 되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7명이 가끔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개털됐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회초리를 이제 치기시로 합의를 봤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나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둘이서 동영상 10편을 찍자. 그 김종인, 이수영. 그리고 그거를 당신이 기사로 쓰든지 책으로 좀 내달라. 이래서 내가 웬 떡이야. 난 그때 출판사 편집장이었잖아. 예. 내가 지금 그 짓 하려고 지금 출판사 운영하는 건데 네. 이 박근혜를 호되게 때리겠다?
좋아요. 그래서 김종대 필력이 마음에 든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다 합의를 봤어. 저기 예. 촬영팀까지 다 준비하고. 세팅이 됐군요. 근데 이게 왜 무산됐는 줄 알아요? 왜요? 그때 포철 회장 인선안이 발표됐는데 언론에 네. 거기에 김종인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한대. 나 참 열받았어 내가 진짜. 제가 가야 되니까. 그때 아, 그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던 리버럴 보수들이 네. 박근혜 1년을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원하는 권력 아니다. 이러면서 회초리를 예. 치려고 할 때 그 서장을 내가 열어주려고 했지. 그때 열었었으면 대단했을 텐데. 대단했지. 반응이. 그런데 1년 후에 2014년이 되자 네. 권력의 이상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게 다 2014년에 일어난 음.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정윤회 사건. 네. 그 정윤회 사건이 저기 기무사로 불똥이 튀어서 네. 이재수 기무사령관 경질 사건을 해서 박지만 예, 육사 예. 동기생이 그해 진급이 한 명도 안 돼. 육사 37기. 그다음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네. 이게 터져가지고 이번에는 국정원이 초토화됐는데 남재준을 못 잘라. 이것 때문에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묵혀놨다가 연말에 2014년 네. 연말에 자르죠. 아하. 그리고 검찰의 최동욱 사건. 예. 손에 자식 맞아요.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쫓겨났죠? 찍어내려. 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검찰이 또 초토화돼. 보세요. 검찰, 권력기관들이 국정원, 네. 기무사가 무너졌잖아. 아하. 하루아침에. 그렇네요.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이러면서 또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이게 청와대로 불똥이 튀어. 네. 사라진 7시간이 나오고 난리 북새통에다가 네. 북한 무인기가 등장해. 이래가지고 또 서울 상공을 찍고 다녔대. 그랬죠. 이걸 또 무단으로 사진을 국정원이 아주 그 고의로 조선일보에 유출을 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한때는 또 이게 공포 마케팅이 돼. 맞아요. 이게 다 2014년 한 해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다이내믹했네요. 이때 네. 민정수석실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민주당 의원하는 조홍천 네. 의원하고 그때 민정비서관이었어요. 네. 쫓겨나고 그 밑에 한 분도 쫓겨나서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반 VIP 비밀 조직이 있대. 이래가지고 완전히 숙청을 시켜. 난 어디 북한 얘기인 줄 알았어. 그런 권력 다툼까지 싸움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상황. 이 당시에 네. 이 권력의 기반이 전부 흔들린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좋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버티는 힘이 좋았다고. 그런데도 이게 정권에 얼마나 깊은 내상을 줬냐 하면은 네. 이제부터는 만기 칠남 모든 걸 대통령이 직접 해야 안심이 되는 의심이 많은 권력자한테 네. 때 맞춰서 그 권력 내에 어떤 불온한 저항군들이 발각이 되는 일정 정도 권력 내 숙청이 벌어지는데 네. 이젠 대통령이 의심이 많으니까 국정원, 검찰, 기무사도 믿을 수 없어. 어허. 민정수석실도 믿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업무에 전면에 나서거든요. 네. 이걸 일컬어 가분수 권력. 가분수 권력. 무슨 얘기냐? 네. 그 정부 부처나 각 기관이나 이러는 데가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청와대만 바라보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국립대학 총장이 막 1년간 공석이고 정보부처 국장이 6개월간 임명이 안 되고 막 인사적체 공석이 무지한히 막 폭주하는데 대통령 결재가 빨리 안 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청와대. 네. 부처가 인사를 못 하니까. 청와대 지시가 그래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가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공적인 시스템이 이제 비실비실해지니까 그때부터가 비선 실제들한테는 아주 활개치기 그렇죠. 좋은 새로운 어떤 기회의 창문이 열린 거거든. 권력이 눈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행사할 수 가분수 있으니까. 권력이라 그래요. 네. 그 지붕은 점점 무거워지고 밑에는 기둥과 약해지고. 석가래는 예. 비실비실하고 맨날 그 기둥이 바로 검찰, 기무사, 국정원, 그다음에 공조직입니다. 네. 이게 비실비실하는 가분수 권력으로 그 무게를 지탱하는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 네. 그 지붕에 비선실제 몸무게도 무거우신 양반이 올라타니까 나중에 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거다. 그러면서 권력 자체가 무너져. 철옹성 같은 권력도
무너질 때 한순간이다. 예. 이게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도 박근혜 정부가 그런 가분수 권력이 대면될수록 네.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화됐어요. 맞아요. 경직되고 점점 공정 투명과는 멀어지고 공적 시스템의 그 순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서 네. 사적인 통치와 어떤 권력이 위로 향하는 이 속성으로 그때 당시에 부처에서 하던 일을 다 청와대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감당을 못하지. 아하.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 잘못 관리하면 네. 어디까지나 가정법인데 가정법. 박근혜식 그 통치에 네. 어떤 그 저기 누수 내지는 아하. 누수를 넘어서 교란 내지는 붕괴로 갈 수 있는 그래요. 이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우, 그러니까 흥미진진합니다. 우선은 지나치게 어떤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한테 몰아주는 이런 순혈주의 권력을 만들었는데 네, 이 그렇죠. 순혈주의 권력의 문제점은 다양성의 상실로 인해 가지고 네. 어떤 그 면역력이 지극히 취약하다. 면역이 뭐 일사불란하게 일은 뭐 잘하고 어떻게 네. 보면 잘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면역력이 군대와 없다. 조폭인데 예. 거기서 부두목끼리 싸우면은 그 조직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고. 아 맞아요.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일단 이 권력의 속성을 보면은 네. 1차로 강한 순혈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다가 이데올로기적 지향성. 이게 뭐냐면은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데 정치인은 두 개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자형 정치인과 여우형 정치인. 이 사자형 정치인은 카리스마와 위계로서 통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우는 꾀를 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우. 기술을 발휘해서 협상을 하고 일종의 자유주의 그룹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떤 자기 편을 넓혀가는. 그런데 모든 권력은 사자형과 여우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네. 이게 마키아벨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배합 비율에 따라 가지고 권력의 속성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사자형 그 권력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예. 사자형으로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수사권을 앞세운 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처럼 모든 권력은 수사권에서 나와. 임마 이게 현대적이야. 임마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총구에서 나오고 호구 같은 얘기하고 자빠졌네. 이런데 결국은 같은 사자형 그 카리스마 추구에 네. 이제 그 충동이 나왔다는 거거든. 아. 예. 이렇게 하면서 점점 면역 상태가 비실비실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몸이 근육이 넘치고 장대하고 뭐 그렇죠. 보면은 기골이 아주 훌륭하고 네. 누가 봐도 뭐 참 저기 아주 힘과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네. 그게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면역 체계가 교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게 이 네. 권력도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드리면은 우리 몸에 그 면역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1억 종류가 넘습니다. 1억 종류요? 네.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게 면역 세계는 풍부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면역 체계가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 몸은 전략을 짜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 우리 몸은 1억의 시민이 산다고는 도시야. 네. 그런데 여기에 1억의 시민들이 각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누구 침입자가 하나 이 도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투명으로 대항하는. 이 방인을 누가 처리할 것이냐를 1억 명의 시민이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경보가 울리고 방범대원이 출동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네. 막판에는 이제 그 저기 사법 권력이 이제 심판하는 이게 면역 체계에 다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생존하는 비결이에요. 신비하네요. 그래서 그 면역의 단백질로만 해도 예. 우리 신체가 거대한 도시 체계와 사법 권력 그 체계로 이루어진 사회처럼. 그래서
이방에 우리한테 몸에 해로운 세균이나 이물질을 네. 검거하고 기소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게 만드는 기능을 우리가 이 면역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떨 때 잘못 오인되는 현상이 일어나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우리 편의 단백질이고 우리 시민인데 얘를 이방인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자가 면역이라 그러는 건데 네네. 그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이 왜 중년들이 많이 걸리잖아. 네. 막 여자들 보면 손을 못 든다고. 맞아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뭐냐면 자기 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면역 체계가 엉뚱한 표적을 향하는 거지. 교란이 됐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 교란이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교란인 게 무서운 건데 일단은 신보수 리버럴들을 권력에서 추방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그런 그것도 셈이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도구 휘슬이 또 나오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체리 따봉 받으면은 우리 편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호루라기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요. 도구 휘슬이. 예.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순혈성 내지는 집중성의 원리로 이 권력이 재구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 권력의 특징이 박근혜 그 2014년에 그 파란을 겪으면서 네. 박근혜가 점점 허약 체질로 어떤 외부의 도전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는 권력으로 아주 무능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면역 체계 결핍 현상에서 왔고 거기선 자가 면역이 있었잖아. 지들 편 남재준, 이재수, 최동욱을 공격을 네. 했으니 온 몸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다 망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네. 비웃살이 좋아야 돼. 다양한 음식을 다양한, 섭취하고 편식하면 다양한 안 되고. 영양소라고 외부에 개방적이면서 네. 해를 끼치는 놈만 이렇게 잘 식별해서 해야 되는데 이 경성 권력, 사자형 권력으로 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여우 같은 판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면역 체계의 교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네 편 내 편 뭐 이런 거 가리다 못해 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권력. 이게 이제 치명적인 증상이야. 이게 이제 붕괴로 가는 길이거든. 그렇겠죠. 자기가 자신을 이제 공격하는 셈이 되니까 내부에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를 의심하는 권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국민의힘을 보면은 참으로 기묘한 게 아주 강한 안티 윤석열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준석계하고 윤석민 그렇죠. 지금 뭐 당대표 계속 도전한다는 비판하고 지금 있으니까. 당대표 지지율 1위예요. 이게 네. 2024년 총선에 당권에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긴장감 넘치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총선 앞두고 걱정이 되기도 할 거고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약진해가지고 당권에 넘어가게 된다면 큰일 나는 생각하겠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저런 식의 종북주사파 색깔론에 대해서 강하게 안티 성향을 갖고 있어요.